거봐,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네네. 역시 투자의 신이라 할 수가 있고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 ETF화 하기가 사실 되게 쉽기는 괜찮을 것 하거든요. 같아요. 네, 근데 안 하고 계세요. 최창기 본부장님 듣고 계십니까? 근데 작가님이 네. 시장 전망은 안 하시나요? 가끔 하기는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게 네. 하면서 제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사실 사람들이 전망을 왜 하냐 하면은 이 전망 비즈니스가 되게 좋은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어쩌다 맞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봐,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네. 역시 투자의 신이라 할 수가 있고 틀리면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특히 주린이 분들은 남들이 한 전망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중간중간 갑자기 터지는 네.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새벽 FOMC 네. 엊그저께 있었을 때 그거 영향받아서 시장이 미국장 아까 네, 전에 뭐 4%, 예, 네. 보면 4% 갔다 5% 갔다 막 난리를 버거지를 떨었는데 이런 이슈 대응은 어떻게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안 해요. 네. 아 전혀 그냥 놔둔다. 네, 그죠. 어차피 이제 그 중장기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네네네네. 그 백테스트 안에 사실 그런 이벤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특히 이제 2020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첫 하락장일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계속 벌기만 했는데 네네네. 갑자기 깨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 정도 하락장은 되게 귀여운 하락장이거든요. 이런 거는 원래 한 5년에 한두 번은 원래 와요, 이게. 그 최근 역사만 봐도 2018년에 요거 못지않은 하락장이 있었고 20년에 코로나 하락장이 있었고 지금 22년. 그러니까 지금 벌써 4, 5년 동안에 벌써 요 정도 레벨은 3개가 있었거든요. 벌써. 네네. 그래서 이런 하락장, 이런 거는 일상에 원래 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중장기 백테스트를 많이 하죠. 20년, 50년 뭐 이런 거. 이런 이벤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식으로. 네. 그래도 이벤트 시장의 이벤트니까는 뭐 보시긴 하겠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세워놓은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 영향을 준다거나 하지는 이제 네, 않으시는 그죠. 거고. 네. 근데 아까 전에 작가님 이제 관용 얘기도 하셨지만 네. 물론 주식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투자 수단으로 네. 다른 것도 이렇게 관심을 좀 갖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해서도 이제 돈을 좀 이제 많이 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인 쪽도 했고, 뭐, 네, 뭐 거기도 뭐 차익거래 트레이딩 뭐 이런 쪽 다 했고, 옛날 이쪽에는 뭐 부동산이나 경매도 했습니다. 네. 근데 희한하게 그 이제 딴 사람들은 다 부동산으로 벌고 그 돈을 주식과 코인으로 말아먹던데 예, 저는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부동산 돈을 말아먹지는 않았는데 뭐 딱히 벌지도 못했어요. 그걸로. 네, 네. 부동산으로 네. 코인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아 요즘 예. 왜냐면 주식 네. 코인 시장이 두 가지가 다 요즘 안 좋아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장 전에는 벌써 빠이 했죠, 당연히. 네. 근데 그거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락 빠지면은 저는 무조건 나가거든요. 그냥. 작가님의 이게 투자 방식이라는 게 보면 네. 이게 수익을 막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손실을 제한하는 전략, 네. 예, 이런 거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맞습니다. 특히 자산 배분을 강조하시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어떻게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늘 6개월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 네. 11월부터 4월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5월, 10월 포트폴리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 비중을 늘 낮게 가져가요. 굉장히 낮게 가져가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저는 사실 디파이를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디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코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USDT 뭐 이런 거. 네. 그 USDT 그러니까 테더라고 하는데 그건 US 달러와 연동된 코인입니다. 네네네. 1대1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요즘은 이자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저 같은 경우는 12% 정도 이제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 절반은 거기서 12% 조용히 먹으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이자만 받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이 남는데 그 절반 중에서 또 그건 제가 3등분을 했어요. 3분의 1은 정적 자산 배분, 그 자산 배분을 하되 그 자산에서 또 주식 비중이 있는데 그거는 제 이제 퀀트 전략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아까 전에 잠깐 스타트업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거 이제 비상장사 투자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스타트업에 들어가려면 이제 얼리 스테이지 좀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사실 그거는 지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죠, 그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한테 그 얼리 스테이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퀄리니 프로젝트라고 예, 네. 있잖아요. 예. 투자금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이렇게 직접 솔루션을 주는 것이 좀 인상적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네, 반응이 이제 꽤 좋았고요. 네. 펀린이 하신 그분도 이제 투자를 아예 처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이제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이제 갖고 이제 이런저런 종목을 사셨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퀀트 투자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이제 처음부터 좀 가르쳐가지고 퀀트 투자로 만드는 이제 그런 길이었고요. 예. 그래서 올해 장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수익이 가볍게라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정보 매매를 하신 그 나머지 종목을 빨리 손절하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또 안 하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제 그거의 성과는 좀 되게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서 그분이 두 개를 다 볼 수가 있죠. 이제 본인의 정보 매매, 이 새로운 퀀트 이렇게 이거 보이실 거예요. 네. 컨트롤 할 수 있는 네. ETF도 예. 있나요? 아, 그러니까 이 퀀트 전략을 ETF로 만든 게 그거죠. 그런 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ETF는 우리가 다 사실상 그게 뭐 일종의 컨텐츠처럼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 콘트 전략들을 ETF화 하기가 사실 되게 쉽기는 괜찮을 것 하거든요. 같아요. 네, 근데 안 하고 계세요. 최창기 본부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요즘 우리가 이제 ETF 한다고 하면은 뭐 미래에셋이나 네. 뭐 한국 삼성운용, 네네. 한투운용이나 삼성 이런 데서 그렇죠. 하는데 네. 한번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들으십니까? 본부장님들. 네. 이거 저 ETF를 만드시라. 일단 많은 분들이 일단은 뭐 작가님처럼 이렇게 파이어 쪽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네. 도전도 하시고 각자의 뭐 성향과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을 강조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아, 쪽. 파이어요? 예. 일단 뭐, 구체적으로, 네 자신을 알아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단 이건 니를 뭘 알아야 되는가, 이제 문제부터 생기면은, 네. 첫 번째, 이제 이게 파이어라는 게 지출, 수입, 투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일단 그 가계부를 먼저 쓴 다음에, 네. 그럼 이제 지출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1위부터 한 20위까지. 네. 그럼 그 중에서 나한테 진짜 중요한 지출이 이제 무엇인가, 거기서 뭐 한두 개 정도를 찾고, 그거는 아낌없이 돈을 쓰되, 3번부터 20번은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예 안 한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행이 엄청 중요하다. 여행이 다 세상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여행을 해야 돼요. 돈을 모으는 프로세스 중에서도. 근데 예를 들면은 여행이 우선순위가 8위 정도 돼요. 그러면은 굳이 이 사람이 그 딴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고 태국에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죠. 그런 거는 하지 마요. 근데 그 여행이 1위라고 하는 친구는 태국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출도 좀 이제 그 맞춤형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중요한 지출이 뭔가. 그럼 이제 수입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재빨리 본업에서 출세를 할지 이직을 할지 아니면은 부업을 할지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영업 사원인데 이제 영업을 진짜 잘하면은 이제 몇십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 영업 스킬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중소기업이 있는데 딱 보면은 20년 일한 부장님이 월급이 25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임원은 절대 못 돼요. 다 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럼 이런 데서 굳이 충성을 해가지고 내 본업에 전념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보기엔 아니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로 넘어가면은 투자도 이 책이 나오신 분들 보면은 부동산, 주식, 코인도 있었고 그거를 다 하이브리드로 다 하신 분들도 있었고 좀 이상하게 재미있는 자산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포커 치신 분도 있어요. 네. 그걸로 다 자산 추적하신 분도 계신데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동산을 별로 못 벌었다고. 이제 주식과 코인으로 벌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주식하면 다 족족 망하고 부동산의 귀신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투자 방식과 철학과 전략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 우리 작가님만의 어떤 투자 신념이나 철학, 뭐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은 이제 많이들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수익에만 집중 안 하고 MDD 간단히 말 손실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 그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냐 거기에만 이제 주로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돈을 벌고 싶을 때는 이제 늘 깨졌고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할 때는 돈이 알아서 이렇게 이제 따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손실이 최소화되면은 일단은 자본이 유지가 되고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은 보통 5년이나 10년에는 누가 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때 한번 점프업하고 그 후에 다시 이제 손실을 줄이면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또 점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제 철학입니다. 네. 평상시에는 손실을 줄이는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누가 봐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이 오거든요. 그거 먹고 그거죠. 네. 보면 네. 제가 이제 우리 주초등에서 많은 이 전중 궁금 컨텐츠를 통해서 주식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주식으로 버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물론 성공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키는
전략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모르니까 용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돌진. 예. 막 내가 들어가는 자산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네.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알고 나면은 그때서 내가 진짜 무모한 투자를 했구나. 이거는 50만 원 이런 것도 손이 벌벌 떨어야 됐는데 네. 거기다 500, 1000을 넣었던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다음 또 이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 작가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은 뭐 투자해서 뭐 돈도 벌겠지만 크게 잃는 일도 없겠다. 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작가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게 또 나와주시고. 불러주시면 전 영광입니다. 네. 워낙 바쁘셔. 네, 저 이 근처 여의도에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